이별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마치 몸이 부서지는 듯한 금단 현상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숨 쉬는 공기마저 빼앗긴 듯한 기분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이별을 겪는 사람의 뇌는요, MRI로 찍어보면 금단 현상을 겪는 마약 중독자의 뇌와 똑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바로 뇌의 화학 작용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 그대로 머리와 심장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주제, 나르시시스트와의 이별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약속하건대 이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여러분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에 명확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보통 침묵하는 조종자들의 비밀 메커니즘을 파헤치고 이 미로를 빠져나갈 수 있는 확실한 탈출 지도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감정의 수렁에 빠져들기 전에 먼저 맥락을 분명히 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나르시시스트는 누구일까요? 단순히 거울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졌거나 그 특징이 아주 두드러진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면의 달인입니다. 관계 초기에 완벽한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꿈과 욕망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마치 평생을 기다려온 바로 그 사람처럼 행동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의 이별은 단순한 관계의 종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의 붕괴입니다. 여러분이 잃는 것은 실제 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가면이 벗겨질 때 그 뒤에는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길을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는 이 과정을 세부적으로 해부해야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겪게 되는 것은 충격과 현실 부정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사람이 어떻게 오늘 이렇게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볼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뇌는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은 오래된 메시지들을 다시 읽어보고 행복했던 사진들을 찾아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으려 할 거예요. 내가 말을 잘못했나? 내가 노력을 덜 했나?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함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점을 노립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책임을 뒤집어 쓰기를 원하죠. 하지만 진실은 마지막에 드러나는 그의 잔인함이 바로 그의 진짜 얼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봤던 그 다정했던 사람은 그저 여러분을 유혹하기 위한 판매용 데모 버전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화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나르시시스트에게 끌리는 당신의 마음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 생화학적 중독이라고 봐야 해요. 조종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신은 계속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어떨 땐 얼음장처럼 차갑다가 어떨 땐 미친 듯한 열정이 터져 나왔죠. 위아래로 계속 요동쳤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화해하는 순간에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쏟아져 나오게 되죠. 당신의 뇌는 이미 이 급격한 변화에 길들여진 겁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떠나니까 당신은 금단 증상을 겪는 거예요. 몸이 부서지는 것처럼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죠. 당신은 약이 간절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오는 메시지 단 하나라도 말이죠.
중요한 건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끌림은 당신의 중독이 말하는 거지, 당신의 진심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치료제는 단 하나, 바로 디톡스입니다.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디톡스요. 바로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상화와 평가절하, Idealization and Devaluation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겪어왔던 순환고리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완전히 우상화했습니다. 여러분은 여신이었고 신과 같은 존재였죠. 그리고 곧이어 느리지만 확실한 추락이 시작됩니다. 비난, 조롱, 그리고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대개 이 평가절하가 극에 달했을 때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마치 고장난 장난감처럼 버려집니다. 이 충격은 자존감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모든 평가절하는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열등감과 무가치함을 여러분에게 투사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의 자아 이고를 비추는 편리한 거울 역할을 멈췄을 뿐입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순간은 바로 당신이 해답을 찾으려고 발버둥 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은 종결을 찾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바로 그 클로저를 원하시는 겁니다. 앉아서 대화하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잊으십시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은 결코 진실된 대화를 얻을 수 없을 겁니다. 그는 답변을 회피할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할 것이고요. 당신이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비난하거나 아예 침묵으로 일관할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불안정한 상태, 즉 애매한 상태로 붙잡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당신이 답을 찾는 동안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결국 그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셈이 됩니다. 이 관계의 종지부는 그의 설명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해답 찾기를 멈추기로 결정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자, 이제부터는 아주 추악한 싸움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바로 명예훼손 작전입니다. 이별 직후부터, 심지어 헤어지기 전부터라도 나르시시스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스토리를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지인들에게 당신이 히스테릭하다거나 미쳤다거나 심지어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고 떠벌리고 다닐 겁니다. 자신을 피해자로, 당신을 가해자나 폭군으로 포장하는 것이죠. 정말 고통스럽죠.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모두에게 진실을 증명하고 싶을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증거 스크린샷까지 보여주고 싶겠죠. 하지만 잠시 멈추세요. 그게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파놓은 덫입니다. 당신이 변명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가 묘사했던 바로 그 모습, 즉 불안정하고 감정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최고의 방어는 품위를 지키고 침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차릴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차피 당신의 인생에 필요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벌이는 전쟁에서 그들은 늘 보병을 동원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보통 날아다니는 원숭이라고 부릅니다.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사악한 마녀는 자신의 더러운 일들을 대신 처리해줄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부렸죠. 나르시시스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이런 조력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여러분과 공통의 지인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나르시시스트에게 현혹된 여러분의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잖아. 한 번만 기회를 줘 라고 말할 겁니다. 혹은 나르시시스트가 여러분에 대해 퍼뜨리는 험담이나 모욕적인 이야기들을 대신 전달하기도 하죠. 여러분의 임무는 바로 이들을 재빨리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화를 내지 마세요. 그들 역시 나르시시스트에게 속고 있는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들로부터도 확실하게 경계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는 그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나누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헤어지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여러분에게 여전히 영향력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 기술을 후버링이라고 부릅니다. 유명 청소기 회사 후보의 이름에서 따온 용어죠.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여러분을 다시 빨아들이려 하는 겁니다. 한 달 정도 조용하다가 갑자기 문자가 옵니다. 보고 싶어. 혹은 너의 티셔츠를 찾았어. 심지어는 눈물 젖은 반성문처럼 내가 다 잘못했어. 그때는 내가 바보였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단 한마디도 믿지 마세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심심해졌거나 새로운 먹잇감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답장하는 순간 학대 사이클은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화, 단계는 훨씬 짧아질 것이고 평가절하, 단계는 훨씬 더 빠르고 잔인하게 닥칠 겁니다. 또 다른 가슴 아픈 이야기는 바로 새로운 희생양 문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보통 이미 다음 먹잇감을 확보해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셜미디어에서 그가 다른 사람과 얼마나 행복한지 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랑의 속삭임들, 여러분이 함께 다녔던 똑같은 장소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과는 달라졌구나. 저 사람이 진짜 운명의 상대였고 나는 실수였구나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는 환상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똑같은 시나리오를 새로운 배우와 함께 재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그 새로운 상대방, 새로운 희생양은 절대 부러워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밀월기에 있지만 곧 여러분이 겪었던 똑같은 지옥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무대 뒤의 진실을 그들의 화려한 쇼윈도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바로 인지 부조화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 속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가 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괴물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꽃을 안겨주었던 천사의 모습입니다. 당신의 뇌는 이 두 이미지를 한 사람으로 통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칠 것만 같죠. 당신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괴물 같은 모습은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내가 혹시 그 사람을 자극한 건 아닐까라고 자책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딱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에게 저질렀던 모든 못된 짓들을 적으세요. 모든 모욕과 폭언, 당신을 실망시키고 배신했던 모든 순간들을요. 그리고 향수에 젖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목록을 꺼내서 읽으세요. 이 목록은 그 어떤 찬물 샤워보다 당신을 냉철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이라는 현실로 당신 자신을 다시 되돌려 놓으세요. 회복 과정에서 우리는 소급적 가스라이팅, 레트로스펙티브 가스라이팅이라는 현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기억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흔히 과거의 역사를 자기 멋대로 조작합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네가 다 꾸며낸 거야 라고 말하죠. 심지어 관계가 끝난 후에도 그의 목소리가 당신의 머릿속에 맴돌며 스스로의 온전함마저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버팀목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일기를 썼다면 그 기록들을 다시 읽어보세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지켜봤던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과 대화하며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감정과 기억이 사실이라는 것을 외부로부터 확증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미친 게 아닙니다. 단지 아주 오랫동안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현혹당했을 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생존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완전한 연락 두절, No contact입니다. 이건 단순히 전화번호만 차단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소셜미디어, 메신저, 이메일 등 모든 곳에서 차단해야 합니다. 그냥 한번 보려고 그의 페이지에 들어가지 마세요. 사진 한 장 볼 때마다 회복이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건 아물지 않은 상처를 계속 헤집는 것과 같아요. 스스로 치유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그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든 연락을 시도할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혹은 지인을 통해서 말이죠. 절대 답장하지 마세요. 당신의 어떤 반응이든 심지어 나를 내버려둬 라고 소리치는 부정적인 반응조차 그에게는 먹이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이 필요해요. 그 먹이를 빼앗으세요. 그에게 닿을 수 없는 지루하고 차가운 회색 돌, 그레이락이 되어버리세요. 큰 공허함이 밀려올 겁니다. 마치 내면에 거대한 블랙홀이 생긴 것처럼 느껴지겠죠. 이전에는 당신의 모든 삶이 그 사람의 기분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봤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에만 신경 썼죠. 당신은 에너지의 90%를 오직 그 사람의 자존심을 맞춰주고 비위를 맞추는데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그 대상이 사라졌고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이 침묵은 아마 당신을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공허함이야말로 당신 자신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귀한 에너지를 자신에게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구멍을 서둘러 새로운 연애나 술로 메우려 하지 마세요. 이 고요함 속에 잠시 머무르세요. 누가 당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발견하세요. 몸도 반응을 보일 거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세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끝냈을 때 심신 증상, 신체화, 이 따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불면증, 극심한 불안감,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 심지어 피부 발진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경계가 너무 오랫동안 비상 전투 모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다음 공격을 예상하며 끊임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왔죠. 이제 위협적인 상황이 사라지자 몸은 긴장이 풀리면서 오히려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증상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쌓인 아드레날린을 태우기 위해 운동을 하십시오. 명상을 하거나 마사지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몸에게 전쟁이 끝났다는 메시지를 물리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당신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바로 수치심입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당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사실에 부끄럽고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똑똑한 여자인데 어떻게 이걸 참았을까? 나는 분명 강한 남자인데 어떻게 바보처럼 무기력해졌지? 이제 그만 자신을 탓하세요. 나르시시스트는 천재적인 조종자입니다. 그들은 가장 강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천천히 한 단계씩 진행합니다. 뜨거운 물에 든 개구리가 위험을 느끼고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서서히 끓여가듯이 말이죠.
당신이 속은 것에 대해 당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은 오직 당신을 속인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당신은 최선의 의도로 행동했습니다. 당신은 사랑과 가정을 원했을 뿐입니다. 사랑을 줄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그것을 잘못된 사람에게 주었을 뿐입니다. 아마 당신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사적인 공간을 전혀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엿보거나 뭘 입을지, 심지어 누구와 어울릴지까지 지시했을 겁니다. 관계가 단절된 후 당신은 싫다거나 안 된다고 말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이는 매우 두려운 과정일 겁니다. 누군가를 거절하면 당신이 곧바로 버림받을 거라는 착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경계를 다시 세우는 것이야말로 당신 회복의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고 싶지 않은 사소한 일부터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신의 내면의 욕구에 귀 기울이십시오. 경계란 내가 끝나는 지점과 타인이 시작되는 지점을 구분하는 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명확한 경계를 완전히 지워버렸죠. 이제 당신이 할 일은 그 경계선을 굵은 마커를 사용해 다시 선명하게 그려 넣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단계는 바로 협상의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혹은 부부 상담을 받으면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상담이나 치료는 상황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상담 용어 자체를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활용합니다. 더 교묘하고 미묘하게 조종하는 방법을 학습하며 심지어 치료사까지 매료시킵니다. 명심하십시오. 나르시시즘은 인격장애, 즉 성격 구조 자체입니다. 이것은 사랑으로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인내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구원받기를 원치 않고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을 당신이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이제 인간관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의 친구들은 멀어지기 쉽습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의 거짓말을 믿고 멀어지고 또 다른 누군가는 둘 다 잘났으니 알아서 해결하라며 관계에 깊이 관여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분명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르시시스트와의 이별은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곁에 남아 소문을 신경 쓰지 않고 당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불필요한 짐은 미련 없이 보내주세요. 당신은 새로운 삶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인생길에는 불안정한 승객들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즉 고독 공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이제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라고 끊임없이 주입해왔죠. 누가 짐 딸린 너를 받아주겠어? 넌 너무 늙었어. 넌 정말 재미없어. 이 말들이 당신의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죠. 그래서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 관계 속에서 외롭지 않으셨나요? 당신에게 신경조차 쓰지 않는 사람 곁에서 느끼는 외로움, 그것이 바로 가장 끔찍한 고독입니다. 물리적으로 혼자가 되는 것, 그것은 자유입니다. 숨 쉴 수 있는 기회예요.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시기는 성장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당신의 피를 말리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트리거, 즉 유발 요인들은
당분간 여러분을 계속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익숙한 노래, 그의 향수 냄새, 거리 이름 같은 것들이요. 심지어 슈퍼마켓 한가운데서 갑자기 공황 발작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피, TSDO의 반응입니다. 이것과 싸우려고 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그저 관찰하십시오. 아, 내가 저 노래를 들었더니 슬퍼졌네. 이건 그냥 뇌의 반응일 뿐이야. 접지 기술, 그라운딩 테크닉스를 활용하세요.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에 집중하십시오. 주위에 있는 파란색 물건 5가지를 말해보세요. 자신을 여기,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리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신경 연결망이 약해지고 이러한 트리거들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표입니다. 그것은 증오가 아닙니다. 증오는 또 다른 형태의 연결고리입니다. 미워하는 한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indifference. 그의 이름을 들어도 심장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소위 무감각 상태죠. 분노도 고통도 사랑도 아닙니다. 그저 이름 석자일 뿐입니다. 마치 창밖의 날씨처럼 말이에요. 이 길은 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어났는데 며칠 동안 단 한 번도 그 사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바로 그것이 당신의 승리입니다. 당신의 삶을 완전히 되찾았다는 의미죠. 당신이 이긴 겁니다. 고난을 헤치고 나아가 결국 빛을 보게 되는 길은 바로 이런 겁니다. 무섭게 들리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이별을 겪고 그 경험을 제대로 극복해낸 사람들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해집니다. 여러분에게는 초능력이 생깁니다. 사람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게 되죠. 그 어떤 조종이나 가스라이팅에도 흔들리지 않는 면역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진정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은 여러분 삶의 더 나은 버전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생존자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전 연인이 이별할 때 했던 가장 황당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는지 남겨주세요. 서로 이야기 나누고 응원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